랭킹이 쫙 밑으로 그냥 술술술 떨어지겠죠? Hi guys, this is Stephanie. 제가 오늘은 미국 교육의 오해 그리고 진실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미국 공부가 쉽다? Yes or no? 저는 딱 중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선택에 따라서 공부가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미국은 일단 50개의 주가 모인 큰 대륙이에요. 근데 이 50개의 주가 정말 50개의 나라와도 같아요. 주 자체가 정말 크기도 크고 각각의 특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몇 개의 초등학교가 하나의 중학교가 되고 몇 개의 중학교가 하나의 고등학교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한 고등학교에 한 학년에 학생이 500명에서 2,000명, 3,00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쟁이 아주 좀 치열하죠.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을지, 어느 부류에 들어갈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공부가 쉬워지거나 어려워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미국 공부가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 가면 갈수록 아시아인 비율이 무척 높아요. 그리고 서로 경쟁을 하는 애들끼리는 아시아인들끼리예요. 그리고 특히 대학이 아시아인들을 뽑을 때 그 Asian Pool에서 뽑기 때문에 이제 정말 무한 경쟁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두 번째, 우리의 선택권이 많다. Yes or no? 저는 이것도 중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좀 재밌는 과목들로 시간표를 만들어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예를 들자면 필수 과목들을 듣고 좀 그 후에 재밌는 과목들을 들으면서 재밌는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꽃꽂이 수업도 있고 뭐 베이킹 수업, 쿠킹 수업도 있어요. 저도 정말 그런 수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좀 재밌는 수업을 듣는 좀 부류들이 있고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운동 수업들을 듣는 부류가 있고 악기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물론 최상위권 그런 애들만 모아져 있는 부류들도 있죠. 근데 우리는 뭐다? 한국 사람, 한국 부모 밑에서 자란 한국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최상위권을 향해 가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제 인도 그리고 중국 이런 아시아권 애들이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되게 치열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표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이 시간표를 짜는데 정말 신중해야 하고 그 다음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해요. 저희에게 참 많은 선택권이 있긴 해요. 수업이 종류별로 그리고 레벨별로 100개가 훨씬 넘는데요. 레벨별로 따져보자면 Regular, Honor, AP, 그 다음에 Dual Credit도 있고 GT, 약간 영재 클래스들, 그 다음에 CTE, CTE는 직업 관련한 클래스들인데요. 보시다시피 많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과목별로 그리고 레벨별로 다 가산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AP가 가산점이 제일 많이 붙어가지고 애들이 이제 많이 듣는 건데요. CTE, 직업 관련 수업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 정말 많습니다.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의사를 옆에서 같이 섀도잉, 옆에서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많긴 하지만 가산점이 높지가 않아가지고 좀 애들이 그런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을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정말 슬픈 현실이죠. 근데 아무튼 AP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학교에 만약에 AP가 많이 있다. 근데 최상위권에 있다. 그러면 AP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가산점이 붙고 그리고 또 최상위권에 있으면 주변 애들도 다 AP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한테는 가산점이 붙겠죠. 근데 만약에 자기만 AP를 안 듣고 그냥 딴 과목들을 들어버리면 랭킹이 쫙 밑으로 그냥 술술술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대학교를 갈 때 랭킹을 또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AP를 많이 듣는 겁니다. 만약에 그 학교가 AP가 많고 자기가 최상위권에 있으면 말이죠. 그리고 과목들도 뭐 아무 그냥 쉬운 AP 이런 것보다 좀 rigorous한 AP를 들어야 돼요. 대학 갈 때 어떤 과목을 듣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AP를 듣는 것도 좀 플러스가 되죠. 네 번째, 학년 석차가 있다.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위권에 있으면 소수 5자리까지 쭉 나눠지기 때문에 애들이 그래서 더 가산점이 많이 붙는 AP 클래스들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5번째, 관악기 그리고 현악기를 하는 학생들은 수업으로 들어야 해요. 엑스트라 커리큘러 학교 밖에서 클럽 활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업으로 듣는 건데 현악기 이제 스트링 인스트루먼트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오케스트라에 가는 거고 관악기를 분다 그러면 밴드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마다 틀린 건지도 모르겠지만 관악기를 한다 그러면 그냥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는 밴드가 아니라 마칭 밴드 막 땡볕 아래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걸으면서 행진하면서 막 해야 하는데 그래서 관악기는 우아하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학 오시는 분들은 악기 선정을 충분히 잘 고려를 하고 잘 선택해서 오셔야 합니다. 운동, 뭐 애틀레틱스나 댄스 같은 것도 다 수업이에요. 클럽 활동이 아닙니다. 뭐 클럽 활동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좀 제대로 하는 거다 이러면 다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어리더 이런 것도 다 수업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또 깜짝 놀랐던 게 학생회, Student Council도 수업인데 가산점이 없는 레귤러 수업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유학을 오실 때 정말 가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서 많이 알아봐야 해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얼마나 많은 AP 수업들이 개설이 돼 있고 학교 랭킹은 있는지 없는지 어떠한 과목들을 들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학을 오시려면 초등학교나 혹은 중학교 때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등학교 때는 시행착오를 할 시간이 없고 잘하는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쭉 준비 과정을 밟고 그 다음에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래 학년 내 유학 오는 거를 추천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에 옮겨야 한다 그러면 그 학교에 관해서 정말 많이 알아보시고 오셔야 돼요. 그 학교가 어떤 과목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AP 수업들이 개설이 돼 있고 학교 랭킹은 어떤 시스템을 따라가는지 이런 것을 세세하게 리서치를 해보고 오셔야지 더 적응하기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영상 유익하고 또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꼭 해주세요. 그러면 bye guys, see you guys in the next episode. Bye.